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유튜브를 올리는 깨뽀 인도네시아 놀맨입니다. 저는 아직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초보고요. 제가 잘 알아서 뭘 가르쳐주는 컨텐츠는 아닙니다. 단지 궁금한 게 많고 호기심에서 비롯된 왜 그럴까로 시작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제 근거 없는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 그리고 제 경험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또는 여행하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도움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왜 궁금하냐고 합니다만 혹시 저처럼 궁금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고 좋은 정보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좋은 정보를 댓글과 메일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더하기 하다 보면 결국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이다 보니 서론이 길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번호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나라 자동차 번호판에 처음 호기심이 생긴 건 제가 처음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을 때 렌트카를 이용을 했는데 제가 운전해서 가다 보면 자꾸 경찰 검문에 걸리는 겁니다. 최근에 알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현지인들 말로는 이 나라 인도네시아 번호판이 예전에 한국처럼 지역 표식이 있어서 시, 도,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지역 경찰에게 타지방 차량이라고 해서 검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딴다 너머를 끈다란 버르모토르라고 하는데 TNKB 이 나라 말로 땡까베라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간단히 노모르 폴리시라고도 하고요. 신호대기 하다가 이렇게 보면 제 앞차는 어디서 온 차일까? 자카르타가 수도인데 왜 A가 아니고 B일까? 자와는 다 한 자리 알파벳인데 타 지역은 왜 두 자리 알파벳일까? 특히 자와에서도 자와등아 중부 자와죠. 요크자카르타 부근 지역만 왜 두 자리 알파벳을 사용을 할까? 그래서 번호판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졌던 것은 가장 서쪽 반턴에서 A, B, C, D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A, B에서 C가 빠지고 D, F 가다가 I가 빠지고 그때부터 이 호기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찾아보니 흥미로운 추측들은 많이 있는데 정설이 없습니다. 정부 측 교통국에 문의도 해봤는데요. 정확한 답은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혹시 그 근거를 찾으면 연락해 달라고 하네요. 좀 황당했습니다. 이 나라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얘네들도 궁금해해요. 번호판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도. 그래서 제 나름 알아본 것과 추측으로 인도네시아 번호판 미스터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역 표기로 사용하지 않는 여러 알파벳들 중에 O는 두 가지 정도의 설이 있는데 숫자 0하고 혼돈의 소지가 있다는 설이 정석인데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파벳 O는 번호판 뒷자리 지역 번호에도 사용해 왔고 또 사선을 끊는다든 해서 알파벳 O하고 숫자 0하고는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알파벳 C가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 나라의 시티즌 6 팀 어쩌고 하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팀의 주장에 따르면 문자 C가 공산주의의 상징이고 그래서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오랜 흑역사를 되묻기 위해서 C를 지역 코드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입증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특히 공산주의 상징은 C가 아니라 망치와 낫이지 않나요? 또한 무엇보다 인도네시아의 흑역사는 공산주의에 의한 소요보다는 네덜란드와 유럽의 식민 역사이지 공산주의 흑역사는 없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또 다른 견해는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논리적인데요. 고대 철자법이 원인이라는 설입니다. 이게 가장 정설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차량 번호판을 사용한 기록이 네덜란드 식민 시절부터라고 하는데 당시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두 개의 언어, 즉
네덜란드어와 고대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부 산스크리트어도 사용하고요. 언어는 동일하지만 라틴 철자법이 다르다고 하네요. 스완디 이전 구 철자 표기법에는 알파벳 C가 없었다고 합니다. 없는 건지 사용을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지역 코드를 사용해서 번호판을 부여하던 시기에 알파벳 C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코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입니다. 1947년에 와서 구철자법 반 어피시엔 철자법을 단순화시켜서 수완디 철자법이 1972년까지 공식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수완디 맞춤법 이전에는 인도네시아는 올드 스펠링 에잔 반 어피센이라는 구철자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 네덜란드어와 유사한 라틴어 문자와 소리를 사용해서 네덜란드어를 이해하는 모델에 따라 말레이어 단어를 쓰는데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EYD라고 에잔양 디슨푸르나칸이라는 철자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의 이것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뭐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근데 제가 아직 이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이런 문법 얘기를 하고 있죠? 하여간 뭐 여차저차 해서 알파벳 C는 그 당시에 사용 안 하는 철자여서 지역 코드로 부여를 안 했다는 설입니다. 그런 이유로 C가 없다는 설 가장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현재 각국 공관, 외교, 영사관, 국제기구 등의 차량에 C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CD65, 한국 대사관 차량은 CD75입니다. 이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이 나라 사람들 말로는 미스터리, 완전히 맞춰지지 않는 퍼즐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C뿐만 아니라 I, J, Q, X, Y 등 지역 코드에서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문자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외에도 의문으로 남아있는 왜 중부 자와, 자와 뜬하만 두 자리를 쓸까 하는 거 하고 깔리만탄의 이상한 지역 코드와 함께 다시 정리를 해서 다음 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접한 내용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편도 꼭 시청해 주시고 더 좋은 정보를 댓글로 첨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은 인도네시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생초보 노을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